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시킬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셧다운은 43일의 역대 최장 기록을 쓴 뒤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대립한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앱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놓고 부딪힐 기세입니다. 민주당이 기록을 공개 진행하자 백악관은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 정보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민자뿐 아니라 시민권자와 미성년자까지 생체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합법 치료 기간이 끝난 것으로 드러난 운전자의 상업용 운전면허증 17,000개를 무효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부적절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연방조폐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센트 동전 주조를 종료했습니다. 179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30여 년 동안 사용된 페니는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시킬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셧다운은 43일의 역대 최장 기록을 쓴 뒤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24분께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민주당은 2만 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체자들에게 1조 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 기관에 자금을 임시 복원합니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연방하원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습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선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주요 부처가 직원들에게 복귀 지침을 내리고 업무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복귀하면 빠르게 업무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큰 혼란을 겪었던 항공업계 정상화는 앞으로도 수일이 더 걸릴 것이란 예상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체 이메일을 보내 셧다운이 종료될 경우 오늘부터 출근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메일엔 뉴스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의회가 오늘 저녁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업무에 복귀할 준비를 하라고 적혔습니다. 내무부도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메일엔 민주당 주도의 정부 셧다운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오늘 종료되길 희망한다는 문구도 적혔다고 합니다. 무급 휴직 중인 직원 대다수는 셧다운 기간 부처 전산망 접속이 제한됐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복귀 후 업무량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셧다운 여파로 큰 혼란을 겪었던 항공업계가 정상화되기까진 수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항공업계를 대변하는 단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운항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여파는 며칠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이 정상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선 우선 승무원과 각종 인력을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방항공청이 7일부터 시행한 전국 40개 주요 공항에 적용한 비행 제한 조치가 언제 해제될지, 임금을 받지 못한 항공 관제사들이 얼마나 빨리 복귀할지 등 항공사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정상화 시점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항공 관제사 인력난입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 기간 하루 10명 이상의 관제사가 은퇴해 이미 부족한 인력이 더욱 빠르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충분한 관제사들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 FAA는 비행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공항의 항공 운항은 6% 감축된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다만 항공 관계자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2-3일 내 항공 운항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대립한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앱스타인의 관련 자료 공개를 놓고 부딪힐 기세입니다. 민주당이 모든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하자 백악관은 중상모략, 가짜 내러티브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까지 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앱스타인은 2011년 4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피해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그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짓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란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했습니다. 앱스타인은 체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1월 이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 소녀들에 대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셧다운과 매우 많은 문제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대처했는지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하기 때문에 앱스타인 사기극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민주당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이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은 다음 주에 법무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214명에 더해 공화당 의원 4명이 표결에 찬성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인당 $2,000의 이른바 관세 배당금 실현을 위해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 배당금 지급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그의 경제 고문팀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나 향후 배정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알려주겠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자신의 해방의 날 상호 관세가 대법원 심판대에 오르자 인당 $2,000의 배당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최소 $2,000를 배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관세를 통한 국가 부채 지급 등도 언급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ABC 인터뷰에서 $2,000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라며 세액 공제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 정보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민자뿐 아니라 시민권자와 미성년자까지 생체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며 얼굴 사진과 지문뿐 아니라 DNA, 음성, 홍채, 손바닥 무늬 등 다양한 형태의 생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DHS가 공개한 규정엔 이민 신청자 또는 관련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물론 후원자나 공동 청원인 등 시민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체 정보엔 지문, 얼굴 홍채 이미지, 손바닥 인식, 음성, 서명, DNA 등이 포함됩니다. DHS가 이를 신원 확인과 사기 방지, 아동 인신매매 대응,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4세 미만 아동과 시민권자까지 수집 대상으로 포함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CBP와 ICE가 아동의 생체 정보를 처음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안엔 지속적 신원 모니터링 조항이 포함돼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생체 정보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HS는 필요시 DNA 샘플 제출 요구 또는 수용 권한도 갖게 됩니다. 이민 신청인뿐 아니라 고용주나 서명자 등 기업 관계자에게도 생체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비자 절차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미국의 이민행정 전반을 지속 감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영주권 심사 강화 조치가 결혼 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 과정 중 생체 정보 일정이 1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신청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9 뉴스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한 결혼 이민 신청자는 지난 7월 접수 이후 100일이 넘도록 생체 정보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 신청서 케이스가 국가복지센터에서 멈춰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센터는 USCIS 산하 기관으로 전국의 가족 취업 이민 관련 서류를 중앙 집중 방식으로 심사 분류한 뒤 각 지역 사무소로 사건을 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신청자는 서류를 모두 제때 제출했지만 2달 전 이민국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티어2 서비스 요청을 넣은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도 이와 같은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7월 30일 결혼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지문 채취 일정이 없다며 이민국 상담을 통해 받은 답변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200일 넘게 지문 일정이 없다며 모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USCIS 공식 자료엔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과거 평균으로는 접수 후 한 달 남짓이면 일정이 배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적체가 연방정부 셧다운 등 단순 행정 지연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결혼 영주권 신청서 양식을 바꾸고 서류 검사 등이 강화된 영향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난 것으로 드러난 운전자의 상업용 운전면허증 17,000개를 무효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부적절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 등이 불체자들에게 면허증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여러 주가 면허증 재검에 들어갔고 이에 캘리포니아주가 대량 취소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취소되는 운전면허는 약 16,000여 개로 대부분 트럭 운전면허입니다. 더피 장관은 캘리포니아 방침이 발표되자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를 거명하면서 규정은 지켰지만 부적절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아냥했습니다. 장관은 캘리포니아가 세미트럭과 학교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몰고 있는 불체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할 때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실은 면허증이 취소되는 운전자들 전원이 연방정부의 합법적 취업 허가증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며 더피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며 일부 사실만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불체자 운전면허 이슈는 지난 8월 플로리다주에서 합법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면서 3사람을 사망시킨 사건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보다 앞서 텍사스주와 엘라베마주에서 같은 유형의 트럭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엔 캘리포니아에서 역시 불법 입국한 트럭 운전자 과실로 큰 화재의 교통사고가 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방조폐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센트 동전 주조를 종료했습니다. 179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30여 년 동안 사용된 페니는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연방조폐국은 어제 마지막으로 1센트 동전을 생산하고 동전 주주를 중단했습니다. 브랜든 비치 재무관은 납세자들의 5,6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폐국 직원들은 오랜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듯 침묵했고 마지막 동전이 나오자 직원들은 손뼉을 치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비스킷이나 양초, 사탕 1개 정도 살 수 있는 값어치를 지녔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으로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센트 동전을 생산하는 데 비용이 더 든다며 지난 2월 주조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센트를 만드는 데 4센트가량 필요합니다. 현재 유통되는 1센트 동전은 수십억 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더 이상 생산하진 않지만 법적 화폐로는 인정됩니다. 소매업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공급량이 부족해졌으며 1센트 동전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 정부 지침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가격을 내림 처리해 잔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업체는 소비자에게 결제 금액에 맞춰 지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전 더미를 가져오면 무료 음료 등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대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미국인은 1센트 동전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어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거나 수집용으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생산된 1센트 일부는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주 제퍼슨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14년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40세 한인 최영재 씨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5일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복역 11년 만입니다. 2014년 6월 당시 29세였던 최 씨는 이웃 주민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으며 대치 과정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외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판결 후 정신건강시설에 수감됐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뉴저지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표준시를 1시간씩 조정하는 일광 절약 시간제를 폐지하고 연중 내내 표준시보다 1시간 빠른 서머타임 시간대를 영구히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뉴저지 주의회에서 해당 법이 최종 입법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방법은 각 주가 서머타임 없이 표준시만 준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반대로 연중 내내 서머타임 시간대를 유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개 주가 이미 서머타임 시간대 영구 적용을 위한 주 법을 통과시켰지만 연방법으로 인해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일광 절약시간제 폐지안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제7회 장학생 15명을 모집합니다. 장학금은 1인당 $2,500이며 지원 자격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한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니다. 스포츠와 문화예술 등에서 한인의 위상과 우수성을 보여준 특기생도 3명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추천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2024년 세금 보고서, 나눔을 통해 배운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개인 에세이 등입니다. 신청서는 재단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신청 접수 마감은 12월 12일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12월 27일 낮 12시 퀸즈 플러싱 산수갑산 2에서 개최됩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의 잭팟 당첨금이 $10억 가까워졌습니다. 메가밀리언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현재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은 $9억 6,500만 늘어났습니다. 메가밀리언 역사상 8번째로 큰 당첨 규모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장당 $5이며 미국 내 45개 주와 워싱턴 DC, 버진 아일랜드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잭팟 당첨 확률은 약 2억 9천만 분의 1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 추첨은 내일 오후 11시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엔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